대감마님 오늘 밤은 부디 집 대문을 열지 마옵소서. 무슨 엉뚱한 소리냐? 오늘 밤 누군가 대감마님을 찾을 것입니다. 찾는 자가 있으면 만나면 될 일 아니겠느냐? 그 말은 술잔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핏빛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의 좌의정 홍치성.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전국을 좌지우지했고 그의 한마디 말에 대신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두려워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 남몰래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 위로 스며들고 기생집 안은 은은한 향 냄새와 가야금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홍치성은 술잔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이는 기생 연하였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빼어난 미색으로 이름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싸늘하고 깊었습니다. 연하는 술을 따르다 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은 부디 집 대문을 열지 마옵소서. 홍치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오늘 밤 누군가 대감마님을 찾을 것입니다. 찾는 자가 있으면 만나면 될 일 아니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식어내렸습니다. 홍치성은 낮게 웃었습니다. 계집의 점괘 따위로 이 몸을 겁주려 하는 것이냐. 연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을 채워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치성은 결국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승의 집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안채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삼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쿵! 쿵! 홍치성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냐? 하인이 급히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어떤 사내가 찾아와 싸웁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그 순간 홍치성의 귓가에 연하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밤 문을 열지 마옵소서.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려보내라. 허나 대감마님, 그 자가 매우 다급한 듯하옵니다. 못 들었느냐? 돌려보내라 하였다. 하인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이 문을 여셔야 합니다. 대감마님을 위한 일이옵니다. 홍치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치적 협박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궁에서 급히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왕의 밀지였습니다. 홍치성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밀지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좌의정 홍치성의 과거를 조사하라. 그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던 자, 그가 들고 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홍치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밀지를 받은 순간부터 홍치성의 밤은 끝났습니다. 그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과거를 조사하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홍치성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는 아직 우의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에는 그와 날카롭게 대립하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대사헌 윤문혁이었습니다. 윤문혁은
홍치성의 부정과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홍치성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홍치성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영모에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작된 서찰과 거짓 증언이 준비되었고 윤문혁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윤문혁은 차명에 처해졌고 그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날 어린 딸 하나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치성은 그 아이를 끝내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홍치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 밖을 두드리던 사내,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였던 것입니까? 홍치성은 급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던 자는 어디로 갔느냐? 새벽녘까지 문을 두드리다가 물러갔사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나 초라한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고 하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였느냐? 대감마님을 살리러 왔다 하였사옵니다. 살리러 왔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협박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고를 하러 온 자였습니다. 홍치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젯밤 문을 열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정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치성을 따르던 대신들 가운데 몇이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기생집 뒷마당. 연화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어젯밤 홍치성의 집을 찾았던 바로 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대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말에 연화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화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대감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문혁이 억울하게 몰락하던 날 조작에 사용되었던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졌던 증거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것은 대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 서 있던 사내는 윤문혁 가문의 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양심으로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은 홍치성의 운명도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언제나 칼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칼날이 홍치성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몰락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홍치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의정부에 나아갔습니다. 붉은 관복을 갖춰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으나 대신들의 시선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깊이 숙이던 자들이 시선을 피했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조하던 이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영의정 김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 최근 조정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과거의 일로 구설에 오르신 듯하오. 홍치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헛소문이 도는 모양이오. 허나 전하께서도 심상치 않게 여기시는 듯합니다. 전하께서 그 한마디에 홍치성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왕이 의심을 품는 순간 권력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다는 것을. 궁궐 안에서는 이미 암암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윤문혁 영모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서와 증언을 재검토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치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완벽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는 모두 정리했고 관련자들은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를 그는 애써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치성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연화. 그의 입에서 무심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생 주제에 지나치게 침착했던 눈빛.
문을 열지 말라던 단호한 말투. 혹시 그녀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윤문혁의 딸. 그는 곧장 신복을 불렀습니다. 기생 연화의 신상을 모두 조사하라. 어디서 왔고 누구의 딸이며 어떤 연줄이 있는지 샅샅이 알아오라. 신복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기생집 안채에서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선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었고 왕의 눈에 들기 시작한 자였습니다. 선비님, 세상에는 바로잡아야 할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화의 부드러운 음성에 선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함이라 하시면 15년 전 역적으로 몰린 윤문혁 대사헌의 일입니다.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조선의 근간이 흔들릴 일 아니겠습니까? 선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성정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홍치성의 저택에서는 불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하인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고 먼 친척들까지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권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홍치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던 사내가 들고 왔던 것이 증거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는 이제 다른 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다시 묻어버리는 것. 홍치성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은 칼보다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홍치성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습니다. 의심이 싹 트는 순간 먼저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 연화를 조용히 데려오라.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서 말씀이 옵니까? 홍치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입을 열 수 있다면 살아 있어야 하겠지. 그날 밤 기생집 주변에는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이미 그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윤문혁 가문의 예타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찰과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문혁이 영모로 몰리기 직전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의 허점을 짚은 자필 메모, 그리고 진짜 밀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하께 전달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허나 어찌 궁으로 들여보내시렵니까? 연화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각 궁궐 안 젊은 선비 박지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연화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명의 서찰 하나가 그의 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문혁 사건의 구체적인 모순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은 전하께 직접 아뢰어야 한다. 그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의 권세는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홍치성의 신복들은 기생집을 급습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어디 있느냐? 그러나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다 식은 찻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치성은 보고를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놓쳤다고? 예, 대감마님. 이미 자취를 감추어 싸웁니다. 홍치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박지한 선비가 전하를 독대하여 싸웁니다. 홍치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대. 그 말은 곧 왕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긴 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묵묵히 서찰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좌이정 홍치성을 불러오라. 그 한마디는 곧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홍치성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은 선택이 이제는 그의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치성은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그 진실의 주인을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그 칼끝은 이젠 연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좌이정 홍치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으나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왕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좌이정. 낮고 단단한 음성이 어전을 울렸습니다. 15년 전 윤문혁 영모 사건을 기억하는가? 홍치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 있겠사옵니까? 나라를 뒤흔든 대역 사건이었사옵니다. 왕의 시선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허나 그 기록에 모순이 많다 하더라. 홍치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기록이 흐려졌을 뿐이옵니다. 간악한 자들의 변명에 흔들리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서찰을 내던졌습니다. 바로 윤문혁에 잡힐 기록이었습니다. 조작된 밀서의 필체가 다르다는 지적, 체포 시각의 모순, 증인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치성은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연하, 그 아이가 끝내 이것을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좌이정, 설명해보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치성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윤문혁은 분명 역심을 품은 자였사옵니다. 설령 작은 오차가 있다 한들 그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옵니다. 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작은 오차라. 그 순간 어전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박지한이 급히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말하라. 윤문혁 대사원의 딸이 살아있사옵니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홍치성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인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방금 습격을 당하였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감히. 박지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이정 댁의 사병으로 추정되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홍치성을 향했습니다. 홍치성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함이옵니다. 기생 하나의 말에 나라의 기둥을 의심하시겠사옵니까?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좌이정을 금부로 압송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홍치성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빛이 사라졌습니다. 전하,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은 오직 나라를 위했을 뿐이옵니다. 왕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심이다. 홍치성은 끌려나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숨긴 연하는 마지막 힘으로 작은 함을 박지한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박지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연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홍치성의 마지막 발악과 연하의 생사를 건 진실의 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좌이정 홍치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좌이정, 15년 전 윤문혁 사건의 전말을 고하시오. 의금부 도사의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홍치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건이오. 되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증거가 새로이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서찰과 인장이 놓였습니다. 윤문혁의 자필 기록과 함께 조작된 밀서를 베낀 차의 진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인물 하나. 15년 전 홍치성의 명으로 밀서를 위조했던 서리 한 명이 붙잡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좌이정 대감의 지시였사옵니다. 윤문혁 대사원을 제거하라 하셨사옵니다. 홍치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거짓이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증언은 이어졌습니다. 대사원께서 전하에 외쳐 비리를 상소하려 하셨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사옵니다. 의금부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얽힌 민감한 사안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궁궐 안 왕은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윤문혁이 상소하려 했던 대상이 바로 왕의 장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소가 올라갔다면 왕실의 위신은 크게 흔들렸을 터였습니다. 홍치성은 그것을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의금부에서 다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홍치성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집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연하는 의원의 집에서 간신히 목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칼에 스친 상처가 깊었으나 다행히 장부를 비껴간 상태였습니다. 박지아는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연하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치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의금부 안에서 작은 불이 일어났습니다. 문서 보관고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수많은 기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좌이정이 사라졌다. 홍치성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지막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단 하나. 연화가 숨어있는 의원의 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홍치성은 칼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은 그날 밤 문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 끝도 문 앞에서 맺어야겠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집 대문 앞에 한 사내의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또렷한 음성. 문을 열어라. 15년 전과 똑같은 말이 다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게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희미한 기침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박지안이 급히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대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낮고 익숙한 음성이 빗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자입니다. 박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칼을 쥐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문만을 익혀온 선비에게 피비린내 나는 대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쿵, 쿵.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의원이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비를 맞은 채 서 있는 홍치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젖어 있었고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아 있었군. 연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좌이정 대감. 홍치성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윤문혁의 딸이 이렇게 컸을 줄은 몰랐군. 박지안이 놀라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홍치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아비는 어리석었다. 권력을 모른 채 정의만을 외쳤지. 그런 자는 오래 살 수 없는 법이다. 연화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두려워하셨지요. 그 말에 홍치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켰다. 아닙니다. 대감은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홍치성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불탔다. 내가 사라지면 끝이다. 그러나 그 순간 바깥에서 횃불 빛이 번쩍였습니다. 멈추시오. 의금부 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안이 미리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홍치성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한 발 늦었군. 그는 순간적으로 연화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칼끝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윤문혁의 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오늘 돌아옵니다. 홍치성의 칼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동시에 군관들이 달려들어 홍치성을 제압했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바닥에 눌렸습니다. 그의 눈이 연화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오만도 아닌 공허함이 떠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그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박지안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연화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왕의 판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문혁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로 서기까지 마지막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전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좌의정 홍치성은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정의 기둥이라 불리던 인물의 어깨는 이제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윤문혁 영모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 울림은 컸습니다. 대신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위조된 밀서, 허위 증언,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조작.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이다. 홍치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왕의 손이 올라가며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왕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은 과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묻었다. 그러나 군왕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니라 거짓이다. 어전은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좌의정 홍치성을 파직하고 의금부에 하옥하여 국문하라. 죄상이 확정되면 율에 따라 처단하라. 사형에 준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치성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은 허상이었군. 그는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왕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문혁 대사원의 죄는 무효로 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전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벗기고 관직과 명예를 회복시킨다. 또한 그 후손을 찾으라. 박지안이 앞으로 나아가 고했습니다. 전하, 그 따님이 살아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사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에 힘쓰고 보호하라. 그 아이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충신의 혈육이다. 그날 저녁 관청의 게시판에는 새 교지가 붙었습니다. 윤문혁의 복권을 알리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억울했단 말인가.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구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집 안, 연화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박지안이 조심스럽게 교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이 바로 섰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문혁, 충신. 그 순간 15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그녀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홍치성의 최종 형벌과 연화가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의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으나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의금부들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홍치성의 죄는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위조 교사, 허위 상소 조작, 무고한 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왕은 최종 교지를 내렸습니다. 홍치성을 사사하라. 공개 처형이 아닌 독약을 내리는 사사였습니다. 왕이 베푸는 마지막 체면이었습니다. 홍치성은 담담히 독잔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15년을 쌓은 권세가 이리 허망할 줄이야.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저택은 봉쇄되었고 친척들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는 독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윤문혁의 위패가 새로이 봉안되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사당에 들어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한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전하께서 아가씨를 궁으로 부르셨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충신의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하신다면 벼슬길도 열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궁으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문을 열지 않았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 앞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박지한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바로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지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연화는 멀리 펼쳐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없이 떠나려 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지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만난 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15년 전, 문을 열지 않았던 선택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그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여러 번 얼굴을 바꾸었고 권세가들은 오르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윤문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충신. 그 이름은 사관의 기록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 작은 서당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당 안에서 붓을 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생도, 복수를 품은 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연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한편 억울하게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이야기를 쓰십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붓을 멈추었습니다.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다. 무엇을요? 진실을.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연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단다. 서당 밖에서는 박지한이 아이들과 함께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찾았소. 그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사람 곁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당 문을 닫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문고리를 붙잡은 채 멈추었습니다. 문. 그녀의 인생을 바꾼 존재. 15년 전, 그 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밤, 홍치성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진실을 막으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같은 문이었으나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바깥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한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연화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열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한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스스로 열고 나가는 것 또한 선택이라는 것을. 진실은 늦었으나 도착했고 권력은 사라졌으나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그녀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조선 어느 시대, 문 하나로 시작된 비극과 문 하나로 끝난 구원의 이야기로.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문을 열지 마시오. 그러나 어떤 이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실 앞에서는 반드시 열어야 하오. 연화의 선택, 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